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 해커 커뮤니티와 정보기관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 기술의 자존심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기지로 불리는 텐진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통째로 털렸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달 20일 중국의 슈퍼컴이 해킹을 당했고 무려 10페타바이트에 달하는 국가기밀 데이터가 정발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까지는 가능성이 높았지만 확실한 소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제는 루머를 넘어서 실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맨날 남의 기술을 해킹해가던 중국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에게 당한 그런 꼴입니다. 유출된 데이터의 양만 무려 10페타바이트입니다. 1테라바이트짜리 하드디스크 1만 개 분량의 국가기밀이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틀렸고 이것이 전세계 안보지형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요? 이번 해킹의 주체는 미국 측 화이트 해커라는 설이 제법 유력하게 나돌고 있으며 해킹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측 화이트 해커였다면 이미 해킹한 상당의 정보가 미국 정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한국, 인도, 영국, 호주,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간첩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그야말로 핵폭탄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간첩을 보내 정보를 훔쳐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타국에 파견한 무관 등을 통해서 상대국의 정보를 파악하고 빼내고 하지만 중국은 그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입니다. 공자학원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간첩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공개된다면 모르긴 해도 여러 나라가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이 명단을 확보했다면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권을 요리하는 데 멋진 재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미국 대사에 미셸 박스틸 전 하원 의원을 지원한 타이밍도 뭔가 절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이란에 보내준 미사일 추진체 연료재료도 해킹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통째로 보낼 수가 없으니 미사일을 부품들로 나눠서 이란에 보내 조립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여 이란을 도와준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이 뒤에서는 이란에 미사일을 지원했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미국이 다 믿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중국이 그런 식으로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면 트럼프 성격에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일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미국 F-15E 전투기를 피격한 휴대용 미사일 램페즈도 중국이 이란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3국을 거쳐 미사일 부품을 이란으로 들여가서 이란에서 조립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타임즈가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미 정보당국이 입수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 첩보가 바로 해킹된 슈퍼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달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퍼컴에는 또 호르무즈 통행료를 중국과 이란이 위안화 코인으로 서로 결제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과 중국이 위안화 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 치면 계좌인데 코인 거래 시 지갑이 필요합니다. 위안화 코인을 지갑으로 전송을 받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이란이 전쟁 물자를 거래하면서 위안화 코인 지갑을 통해 돈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갑 주소가 양방향으로 모두 털려버렸습니다. 해커들은 실제 지갑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란 지갑에서 1위안화 코인을 중국 지갑으로 보내서 트랜잭션 발생을 확인한 이후에 다크웹에 이란과 중국 지갑에 있는 모든 코인을 싼 가격으로 팔아치워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코인 지갑과 관련해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볼 때 슈퍼컴 해킹은 팩트일 가능성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0일 현재까지 중국의 슈퍼컴 내의 모든 정보가 다크웹에서 활발히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슈퍼컴에는 중국에서 새로 개발 중인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 도면은 물론이고 중국이 개발 중인 화학무기 자료까지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출 데이터에는 J-20 스텔스 전투기 수석 설계자인 양웨이와 연관된 방산 개발 프로그램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의 핸드폰 수십 대, 수백 대를 이용한 매크로 댓글 여론 조작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론 조작 공장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어떤 식의 매크로를 돌려서 어떤 댓글 작업을 하는지까지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지,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어떤 댓글 작업들을 하는지 트위터, 지금 X죠. X에 실시간으로 사진과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크로 버전까지 올라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해킹된 내용 가운데는 특히 조선업 전세계 수주 1위인 중국이 조선업 기술 1위인 한국에게 조선사업 제휴라는 명목으로 찌쩌명 정부로부터 한국 기술을 빼가려는 정황 또한 화이트 해커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물량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한국 조선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기술을 빼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LNG선이라든가 유조선을 만드는 노하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는 척하고 기술 제휴를 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부정선거 관련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는 제목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는 아직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의 가짜 시리즈와 관련한 정보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짜 신분증, 가짜 여권, 가짜 면허증 등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중국이 이란에 보낸 생화학 무기 관련 부품과 재료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배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이란으로 가던 중 트럼프에 발각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해킹당한 텐진 센터는 중국이 자랑하는 슈퍼컴퓨터 천하 시리즈가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핵무기 시뮬레이션, 극초음속 미사일 궤도 계산, 항공우주 스텔스 기술 등 중국의 최첨단 국방 기술이 모두 이곳의 연산 능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해커들이 다크웹에 공개한 샘플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설계도에서부터 미사일 방어 체계의 허점을 분석한 기밀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 군사력의 설계도가 통째로 복사된 셈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내부망 접속을 위한 VPN, 가상사설망이죠. 가상사설망의 취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해커들이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무려 6개월에 걸쳐 쥐도새도 모르게 조금씩 데이터를 빼내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철저하다는 보안망이 반년 동안이나 구멍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해커들은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암호화폐를 받고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해외 웹사이트 접속과 VPN 차단이 이례적으로 강력해진 이유가 바로 이번 사건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서방정보기관이나 경쟁국들의 손에 정밀 분석된다면 중국이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은 그래서 개발했을 무기체계는 하룻밤 사이에 쓰레기 더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이 내 무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중국은 그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일삼으면서 사이버 강국을 자처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앞마당은 이렇게 허술하게 틀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킹을 넘어서 중국의 기술 패권과 국방 전략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판 위키리스크를 넘어선 사상 최대의 기밀 유출 사건, 과연 중국은 이 거대한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요?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방미와 이번 중국의 슈퍼컴 해킹을 연계시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 대표가 방미길에 미국 공화당 의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는데 슈퍼컴에서 나왔다는 중국 간첩 명단과 뭔가 관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내피셜로 상상의 공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누가 또 알겠습니까? 명단에 차마 공개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래서 트럼프의 측근인 와틀리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내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 글쎄요, 둘이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보자고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뭔가 내밀한 이야기가 있긴 있었을 터인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장 대표가 귀국해도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